기자 수첩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 사건, 윤일병 피살 사건, 6차 공판 26일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예, 6차 주말이라 공판. 제대로 자세히는 못 전해드렸을 것 같습니다만 이 사건의 공판의 핵심은 의무대에 입시돼 있던 환자, 예. 폭행의 전말을 처음부터 쭉 목격해왔던 김모 씨. 예. 지금은 몸이 아파서 제대했습니다.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김 씨가 이제 증언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참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때렸다.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자기가 지칠 때까지 때리고 자기가 지치면 다른 가해자들에게 더 때리도록 시켰다. 전해진 얘기고요. 예. 사망 사흘 전부터는 식당에도 못 가게 해서 라면이나 냉동식품만 계속 윤일병이 먹어야 했다. 죽기 전에 침상에서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 꾀병 부리지 말라며 또 때렸다. 예. 숨지자 가해자들은 윤일병의 소지품을 몰래 빼돌리려 하거나 자기한테 김 씨에게 너는 자고 있었다고 해라 등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예. 김 씨가 윤일병 장례식에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부대 관계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대 관계자는 아무런 반응도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군 관계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재판에 출석하겠느냐. 출석 하나 출석 거부를 해도 재판 관련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랬대요. 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았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 그거 거부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상관없으니까 편한 대로 해.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라는 거예요. 부대 측은 설명할 때 맨 처음에는 김 씨가 법정 진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상황이죠. 그럼요. 예. 참 얘기하면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냉동식품을 먹는 중에 속이 안 좋다며 머리를 흔들다 소변을 보더니 호흡이 멈춰 죽었다라고 설명한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기가 막히네요. 예. 아무튼 또 재판에 참석하려던 군인권센터 이 사건을 갖다 끝까지 폭로하면서 밀고 나온 임태훈 소장하고 시민 방청객이 몸수색과 휴대전화를 끄라는 명령에 항의하다 감치 명령을 받았어요. 구금됐다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선고받고 두 사람 각각 석방이 됐습니다. 감치는 뭐예요? 재판을 진행하는데 법정 질서를 유지하려고 만든 제도죠. 이걸 자꾸 재판 진행하는 걸 방해하고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면은 예. 재판부가 직권으로 잡아 가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가둔 다음에 반드시 즉시 감치 재판이라는 걸 열어서 어느 정도 처벌할 건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20일 이내에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감치 과태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번 재판에서는 무슨 일로 항의하다가 감치를 받고 과태료 처벌받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정확하게는? 재판정에 들어가는데 몸수색을 하려 했다. 몸수색을 하는 건 과도한 조치 아니냐. 규정에도 없다. 방청객을 몸수색한다는 게 어디 그런 게 있느냐. 휴대폰의 경우도 통상은 재판을 진행하는데 휴대폰이 울리지 않습니까? 예. 휴대폰을 꺼주십시오. 여기는 재판장입니다. 신성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끄십시오. 라고 해도 좀 이따 또 울려요. 예. 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울리면은 안 되겠습니다. 나가시거나 아니면 감시명령에서 잡아 가두거나. 예. 통상 그렇게 진행이 왔는데 이번에는 들어갈 때부터 꺼라 몸수색을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충돌이 벌어졌던 거죠. 조금 과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어쩌면 재판의 진행 내용이 외부로 빨리빨리 알려지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휴대폰을 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닌가. 임 소장 측에서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군요. 예, 그런 의혹 제기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저희와도 인터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부대 내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 편에서 싸워온 시민운동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누군가요?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법정 시민감시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군인권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공판의 공정한 진행을 촉구하고 또 우리 군 내 또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그런 억울한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뭉쳐진 자발적인 감시단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 함께 가죠. 시민들이 이렇게라도 힘을 모아야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법정 시민 감시단. 예, 계속해서 모입니다. 할 때마다 참가비는 버스비와 생수비 10,000원씩만 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기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군부대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죠. 또 지난주에는 시민인권단체들이 모여서 군대 내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 행동을 발족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내일이죠. 30일 대한문 앞에서
억울하게 숨진 군인들의 추모의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글쎄요. 아무튼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뭉쳐야만 군대 내의 억울한 죽음이 그래도 조금 덜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참 참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상관 노모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5대의 사건이 있었죠. 예. 군인으로서 오로지 한 길을 가서 장군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 성추행과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한 죽음이다. 이거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또 해병대 성폭행 사건도 있었고. 예, 뭐 사건은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모님들이 모였는데 육군 훈련소 뇌수막염 노우빈 훈련병 사망 사건, 11사단 뇌종양 고 신성민 상병 사망 사건, 예. 육군 훈련소에서 자살한 고 정희택 훈련병 사건, 31사단 구타 가혹행위로 자살한 고 김범수. 너무 많아서 이게 헷갈릴 정도예요, 이제는. 네요. 전 이런 생각했습니다. 세월호하고 구조적으로 같아요. 가만히 있으라 하다가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국군의 날입니다만 국군의 날 행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군의 날에 제대로 된 추모제례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